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의 독서, 치유의 글쓰기란 주제로 강의를 할 은혜선민과 원장 김혜영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는지 제 과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개원을 하고 의사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허전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내고 또 한국 의사스피커협회 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의사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기쁨 같은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약간의 조언이라든가 충고 같은 걸 하려는 게 오늘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낸 수필집이고요. 이거는 여기 번역서도 스페인어 번역서도 있는데 말고 이런 책들은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주인공이 의사인 사람이라든지 또 혹은 작품 속에 환자, 어떤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거를 모아서 이제 엮은 그런 책들도 몇 권을 냈는데 굉장히 보람되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제가 문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을 즐겁게 읽고 또 책에서 말하고 싶은 아픔 같은 거를 다룰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경험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1부는 위로의 독서고 2부는 치유의 글쓰기인데 그러니까 결국 읽고 쓰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최근에 제가 요즘 핫한 책이죠. 사피엔스를,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피엔스 유인원에서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유인원이 어떻게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그 이유를 언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언어가 얼마나 신기한 건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배우기 시작해서 별거 안 배웠는데도 어린아이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말을 잘하고 그런 거,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이제 노엄 촘스키 언어학자 말에 의하면 머릿속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언어 창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이 이제 곧 문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걸 어찌 활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고, 촘스키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생물학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서 말하는 걸 타고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한 5살? 한 열 몇 살 이전에 못 배우면은 모국어도 배울 수 없대요. 늑대소년 같은 사람은 이제 늑대랑 살던 애를 데려다가 한 5살 이후에 언어를 가리키려면 굉장히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국어를 하는 거는 그런 피어리오드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죠. 어쨌든 이런 인간이 언어를 내재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아까 사피엔스가 한 말은 어떻게 인간이 그러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달나라도 갈 수 있는 현재의 과학을 이렇게 발전하고 인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그게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치면은 그 메인 키워드가 허구라는 거, 허구를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면은 신화도 믿고 옛날 얘기도 믿고 성경도 믿고 하여튼 상상력의 세계를 많이 펼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인간다운 거고 우리를 발전시킨 거라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학 글을 등한히 하고서는 계속 사피엔스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면 제가 위로의 독서라고 했는데
독서 뭐 좋죠. 독서 좋은 점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책을 읽는가? 그러면 이제 헤럴드 볼룸이라는 분은 말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나와 남뿐 아니라 뭐 세상의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죠. 그리고 다친 생각이 아닌 남을 받아들이고 또 자신 본인의 판단과 견해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분은 좋은 책 한 권 읽는 것은 훌륭한 선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랬죠. 책 읽는 아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된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하면 뭐 무조건 책 있으면 읽으면 돼요. 그런데 베이컨 관념주의자 베이컨은 말하기를 독서를 하는데 많이 읽는 건 좋은데 누구를 남을 반박하기 위해서나 또 내가 많이 읽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읽지는 말고 성찰하고 숙고하기 위해서 읽어라 이런 말을 했어요. 독서의 장점을 말하자면은 뭐 많겠죠.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에너지 뭔가 충전시키는 그런 건데 이를테면은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얻으니까 이제 뭐 시뮬레이션 효과가 있죠. 내가 그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무엇보다도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상상력을 증식시키고 머리가 좋아지고 치매를 예방하고 또 지혜도 얻고. 근데 제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 동안 시간이 너무 잘 가서요. 화날 겨를이 없어. 누가 속을 새겨도 누가 뭐 시댁 어른이 화나게 만들어도 뭐 책이 재밌으니까 그거에 좀 덜 신경을 쓰니까 사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책은 뭐 도서관에 가면 빌려서 읽을 수도 있고 책방에 가면 앉아서 읽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돈이 크게 들지가 않죠. 하다못해 당구를 치려고 해도 돈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좋았고요. 또 전이 마지막에 있는 얘기 있죠.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 수 있으므로 겸손해질 수 있다. 사실 세상에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책을 통해서 뭐 알고자 하면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나의 무식을 알 수 있어.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았어요. 여기 보면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뇌에 물을 주는 것처럼 교양을 키우고 꽃을 갖는 것 같고, 또 어떤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사람을 살려내듯이 인공호흡을 하듯이 살려낼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저렇게 세상을 주유하는 상상력을 준다는 거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독서를 위로라고 하냐고 제게 묻는다면 독서만한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을 읽다 보면 작품 속에는 늘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인간이 나오죠.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고통받기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지금 젊은이들 살기 힘들죠. 취업하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같은 힘든데 나만 힘든 것 같은데 작품 속에는 더 힘든 사람이 많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은 카프카 같은 분이 굉장히 문학에는 이렇게 칭송받는 작가인데 그분은 이제 이 성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 가도 갈 수 없는 성,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인간의 기본 틀을 보여줌으로써 어쩌면 그게 내가 노력했는데 시험이 떨어졌어. 그럼 이 나쁜 세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대신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차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를 하는 동안에는 사소한 근심을 잊게 되기 때문에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것 같죠. 우리가 스님들이 산에 가서 돌 닦는다 그러게 이제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로 책을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문학은
인간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고통을 얘기하는 책이 굉장히 많죠. 우리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은 본인이 뭐 경제적으로도 또 간질이란 질병을 앓고도 해서 힘든 삶을 살으셨는데 그가 그랬대요. 내가 내 고통이 하찮게 되면은 나는 참 내 삶이 두렵다. 그러니까 나이 겪은 고통을 가치 있게 글로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 이제 삶의 고통이 있고요. 하나는 이 끔찍한 사진, 내 친구가 제발 빼라 그랬는데 제가 좀 의사 티가 나려고 안 뺐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까지 매독이 막 1차, 2차, 3차 가는 일은 없지만 옛날 러시아 사진인데 이렇게 막 짓무르고 그럴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사실 여러분 건강하셔서 그렇지 아파봐봐요. 조금만 아프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건강해도 힘든데. 그래서 이 병마가 주는 고통 이런 것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기의 고통도 뭐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 아픈 얘기인데 우리 그 아우슈비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모 레비 같은 분들은 화학자인데 아우슈비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츠에 갔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남겼는데 정말 이런 게 인간인가, 어떻게 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체제가 주는 고통, 사회에서 얻는 고통,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 소피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 얘기인데, 메릴 스트립이 소피의 선택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기회 되시면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시면은 정말 나보다 많이 아픈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이란 게 여기 있죠. 낙하산 같아서 아무리 책이 많아도 열지 않으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주 열어보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내가 책을 안 읽고 내 삶만 살면 한 번 사는 거지만 독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접하면 나는 무한한 삶을, 이렇게 증폭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양성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치유의 글쓰기예요. 여기 이 책이 글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 많이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읽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니까 쓰시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갑자기 글을 쓰라 그러면은 막 겁이 나시죠? 어떻게 쓸까? 세상에 이제 글 쓰는 책이 많긴 한데 저런 책은 꼭 보시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았어요. 나탈리 골드버르그의 뼛속까지 내려와서라 하는데 뭐 한 30가지 좋은 중에 있는데 매일매일 쓰는 습관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잘 쓰려면 남의 얘기도 잘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먼 얘기, 저 우주에 있는 얘기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얘기, 그러니까 내 친구가 오늘 나한테 화를 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써보면 굉장히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잘한 것만은 없구나 하는 반성이 될 수 있어서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수필의 좋은 점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글 쓰라고 권하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좀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열린 생각으로 쓰라는 거지, 뭐 내 말만 옳거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제 다양하게 남의 생각도 반영해가면서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그냥 오늘 꽃이 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빨간 꽃인데 이름은 무엇이고 향기가 어떻고 이렇게 묘사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글을 쓰는 당신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 쓰라는 거죠. 이런 거 써도 될 것이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쓰라는 거고, 뭐 이를테면 음식 같은 거 쓰면은 신이 나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쓰라 그냥 쓰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에 한 30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쓰라로 요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 것, 특히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줄지 ABC를 알려드릴게요. 글쓰기를 write, 영어로는 write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write의 W는 warm이 따뜻한지, 위트가 있는지, 좀 지혜로운지 이런 거를 중점을 두고요. R은 진정성이 있는지, 또 공감이 되는지, 또 렐라티브 이 시대랑 상관이 있는지, 뭐 아무 상관없는 얘기 왜 쓰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좀 품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I는 인터레스트, 재밌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해요. 너무 막 진지한 얘기만 쓰면 안 된다고요. 인포메이션 정보도 있어야 되는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텔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긴장도를 늦추지 않고 루즈하고 막 늘어지지 않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쉽게 쓰는 거 정말 중요한 얘기고, 또 표현이 다양하고, 또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감정이 반영돼야 되고,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뭐 너무 한계가 많으면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다 써놓고 이런 점에서 잣대를 들이대서 좀 교정을 하고 이러는 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쓸 것인가 하면은 쓸거리는 많죠 뭐. 근데 이왕이면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관심을 가진 거, 내 주변에 잘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 쓰고, 네, 제 경우도 그렇지만 어느 작가도 그러더라고요. 글이 너무 안 써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구어체로 있잖아. 그래서 그렇거든. 뭐 이렇게 쓰다 거를 나중에 문어체로 바꾸면 한결 쉬운 방법이어서요. 그런데 이제 녹화를 했다가 그걸 글을 쓰는 방법도, 녹취를 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오늘 당장부터 제 강의 들으신 여러분께서는 일기를 쓰거나 뭐 SNS에 글을 올리거나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글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쓰지 말아야 할 것, 세상에 쓰지 말아야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쓰려면 안 쓰는 게 낫죠. 뭐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은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랑, 나는 그냥 뭐 오늘 뭐 랩스터 큰 거 잘 먹었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썼지만 배를 굶고 사람은 좋지가 않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글을 쓴다면은 자랑하지 않고 뭐 나 뭐 잘한다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의 근질은 진실에 다가서기이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뭐 가식을 일삼는 거, 너무 나를 포장하는 거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왜 글쓰기가 치유인지 말하자면요. 제 본업이 원래 치료하는 거잖아요, 남들을. 근데 글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치료 효과가 참 많구나,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한 독서의 장점들이 많았는데 글쓰기는 그보다 한 더블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 쓰면서 나를 돌아보면 그때 나 이렇게 너무 창피한 일 했는데 잊고 싶은데 그게 그냥은 안 잊어지는데 글을 써보면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런 화해와 소통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직접적으로 남을 욕하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이렇게 글을 좀 가다듬어 가면서 써다 보면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 이 나쁜 사람아,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욕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굉장히 카타르시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가정생활 같은 게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끝내 파토치지 않고 살아낸 거는 글을 쓰면서 뭔가 많이 카타르시스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객관화를 한다는 거, 나를 항상 나는 나니까 나만 옳아, 내 말만 옳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 보면 나가 참 어리석었구나, 나빴구나, 그러지 말았었어야 했구나, 그런 거를 객관화시키면서 느낄 수 있어서 참 그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가꿀 수가 있고, 그래서 인생은 원래 힘들고 아프고 살기 어려운 거거든요. 글을 쓰는 거는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 구스타프 플로베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어요. 마담 보바리라는 작품 쓰고, 하여튼 사실주의 작가로서는 굉장히 문학사적으로 평가가 받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제자가 기드 모파상 아시죠? 뭐 비계덩어리 그런 거 읽으신 기억 날 거예요. 그 모파상이 이제 조자였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모파상이 자기 작품을 하나 써가지고 와서, 스승님, 제가 단편소설 썼습니다. 제가 재능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플로베르가 좀 보더니 뭐 내가 자네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지만 재능이란 오랜 인내의 다름이 아니니까 열심히 쓰게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고무적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재능을 막 모차르트처럼 타고 나서 막 3살 때 작곡하고 이런 걸 재능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학에는 그런 재능이 잘 없고 다 자기가 생각하고 읽고 축적한 그것이 재능이 되고, 또 그거를 계속해서 써서 글쓰기를 해서 가다듬는 게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누구든지 글을 쓰시면, 열심히 하시면 큰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은, 제가 한국의사스피가협회의 회장이었었는데, 올해는 아니지만, 매년 글쓰기 공모전을 하면은,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글을 잘 써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저 다닐 때는 글쓰기를 학교에서 잘 안 배워준 것 같은데, 요즘 논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 믿으시고 열심히 글쓰기를 하시면 큰 보람과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